3, 4월 수업은 일단 오전에 이론 수업은 PPT를 통해 가지고 이론 설명을 쭉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내용을 필수 수업 PDF 파일로다가 쭉 다시 확인 점검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론 진도 나간 만큼 기출문제 풀이할 건데 오전에 배웠던 내용을 오후에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다시 할 거예요.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기출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건데 용도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다음에 나가는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되죠. 용도지구 지정할 때도 용도지구 지정할 때도 다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거고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사람이 그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죠. 앞에서 이제 이 도시군 관리 이반 결정을 계속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지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앞에 용도 지역 관련해서는 용도 지역은 지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것도 결정을 해야 돼요. 원칙은. 그런데 용도적 지정 관련해서는 그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않아도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법에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되는 사항을 두고 있죠.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세 가지 그 특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유주변 매립지와 관련된 특례, 그리고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5가지가 있었죠. 관리적 특례가 또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적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따로 의견 결정 안 해도 지정된 것을 본다, 의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용도지구는 그 특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의 경우에는 지정 특례가 없기 때문에 용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면 이 표현만 보고 그냥 틀렸구나라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일종의 키워드니까 이런 키워드를 잘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용도지구는 지정된 것을 본다가 있어도 용도지구는 지정 특례는 없고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서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입안하고 결정해야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절차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한다. 단순한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용도지구 종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죠. 9개 용도지구가 있는데 9개 용도지구 이걸 외워야 되죠. 경관지구, 취락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개발지능지구. 그래서 이 종류를 좀 외워야 되니까 두 문자를 따가지고 경치보고, 복특방, 빵계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외울 때 약간 좀 그 두 문자로 좀 의미를 붙여서 기억하시면 경치인데 요 취를 치라고 생각하시면 경치가 되죠. 경치나 경취나 비슷하니까 경치 보고 시골 가서 경치를 봤어요.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 동네 살고 싶어. 그래서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복특인데 요거를 덕으로 바꿔놓으면 복덕방이죠. 복덕방이나 복특방이나. 그래서 경치 보고 복덕방에 집 살려고 갔습니다. 근데 집이 없어요. 빵개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9개, 경치 보고 복특방 빵개 이렇게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두 문자만 기억하면 단어들이 쉬워가지고 경관지구는 경원 경관, 취는 취락, 보는 보, 보는 고도, 복합용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방은 방제지구, 또 방화지구, 걔는 개발지능지구. 단어가 쉬우니까 금방 외워지고 의미도 따로 정리할 게 없어요. 경관지구는 경관보, 취락지구는 취락정비, 보호지구는 보호하는 거, 고도지구는 높이. 그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요거 의미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합용도지구는 입지 완화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건데 입지 완화. 그러니까 토지용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니까 특정 시설의 입지가 완화돼야 이런저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이 동네가 복합적으로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입지 완화 이게 키워드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특정한 용도의 시설이 못 들어오게 막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특정 용도 제한 지구예요. 그래서 그 2가지 주의하면 나머지는 따로 의미를 정리할 게 없어요. 방제지구는 재난을 막겠다.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 개발지능지구는 특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의미들이 다 쉽기 때문에 종류 외우고 의미는 이 2가지만 주의하시면 여기 뭐 따로 정리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학교는 경치, 보고, 복특방, 빵계라고 외우시고 의미 이 2가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용도지구가 3분이 됩니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3분돼요. 그래서 종류를 일단 외우셔야 되니까 경관지구가
자연, 시가지, 특화로 세분된다. 두 번째로 경자, 시특이라고 외워두시고. 그래서 이게 누군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특별하다. 누가 특별하냐면 경자, 시가 특별합니다. 경자, 시가 특별하다. 경자, 시특. 그래서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의미는 자연 경관지구는 산구릉, 여기서 경관. 시가지 경관지구는 시가지에서 도시경관. 특화 경관지구는 특화된 경관이에요. 그 지역에만 특화된 경관. 그래서 여기 수변이나 또는 문화와 관련된 이런 이제 특별한 경관 보호를 위한 거고, 취락지구는 취락을 정비하는 건데 이 취락이 어딨냐에 따라서 집단 취락지구와 자연 취락지구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거고, 집단 취락지구는 특별히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취락이 집단이다. 이걸 구별이 돼야 되니까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게 집단. 그래서 개, 집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개, 집. 집단의 집이 개, 집이다. 그러면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으면 집단, 나머지 녹지 지역 등에 있으면 자연 취락지구 구별되겠죠. 취락지구가 두 가지로 구별되는 건 외워야 되는데, 취락지구니까 술 먹고 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 먹고 취했어요. 취하니까 길거리 헤매지 말고 빨리빨리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또 식구 붙들고 막 잔소리하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빨리 자야 됩니다. 그래서 취해서 집에 가서 잔다라고 생각하면서 집단과 자연, 그리고 그 집이 개집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고, 다음 보호지구는 역사문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세 가지로 세분되는데, 역사문 환경보호지구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는 거고, 중요시설 보호지구는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는 거고, 생태계 보호지구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 보호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헷갈리는 건 거의 없습니다. 종류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지구는 역사문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보역 중생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요거 외우실 때는 보여 주세요 요 말을 생각하면서 요거를 네 글자로 줄였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좀 애교를 부려가면서 말하다 보면 이제 콧소리가 섞여요. 그러면 이제 보역 중생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보여주세요 이런 이제 네 글자를 줄여서 보역 중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워두시고, 보호지구는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다음에 고도지구 세분 안 되고, 복합용도지구 세분 안 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세분이 안 됩니다. 방제지구가 시가지방제지구와 자연방제지구로 세분이 돼요. 시가지방제지구는 시가지,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여 사는 인구 밀집 지역, 여기서 시설을 개선하겠다. 이게 시가지방제지구고, 자연방제지구는 자연이니까 사람이 안 살죠. 토지 용도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을 제한하는 겁니다. 여기는 재난이 생기면 안 되니까 시설을 개선하는 거고, 자연방제지구는 사람이 없으니까 피해는 없는데 모르고 위험한 데 가서 건축하면 안 되니까 건축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도 의미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외우셔야 돼. 방제지구가 시가지와 자연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외울 때는 이분을 생각하면서 외우셔. 방시혁, BTS 방시혁, 이분한테 여동생이 있어요. 그 여동생 이름이 방시자입니다. 방시자. 그래서 방제지구는 방시자, 시가지와 자연. 방화지구는 세분 안 되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유형, 복합, 특정 5가지로 세분되는데, 복합이라는 거는 2개 이상 기능이 섞였다 이런 거예요. 특정은 앞에 있는 요 기능들을 제외하면 그 이외의 기능, 외의 기능이면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별로 세분된 게 요 3가지예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유형. 주거개발진흥지구, 요거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일하는 거니까 공업 또는 그 유통, 그리고 물류기능, 이런 기능을 중심으로 할 때는 산업유통. 그리고 이건 이름 그대로 관광기능, 휴양기능을 묶어가지고 관광휴양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거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건데, 이 3가지 잘 생각해 보면 주거니까 사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살기만 그냥 집에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살면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죠. 일하는 거 산업유통. 일만 하고 살 수가 없죠. 놀기도 하죠. 관광휴양. 그래서 살면서 일도 하고 놀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 주거, 일하는 거 산업유통, 노는 거 관광휴양. 섞으면 복합. 그다음에 이걸 다 제외하면 특정. 이렇게 해서 세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일단은 요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좀 추가해서 복합용도지구를 어디다 지정하느냐? 그다음에 용도지구 세분해 가는 것 등등 이런 걸 조금 추가하면 되는데 기본은 용도지구 종류를 외우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용도지구 종류 그 세분해 가는 걸 받고 이 용도지구 중에서 복합용도지구 요거를 지정할 때는 아무데나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여기다가 지정하라라고 딱 세 군데만 정하고 있어요. 왜냐면 적어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거 미개발지에서는 복합적 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관리지역, 관리 중에서도 계획관리 약간 예외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주거상업공업처럼 개발된 지역에서 토지용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좀 더 편한 동네를 만들자 이런 건데 주거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이 전용주거, 일반주거, 춘주거지역이 있죠. 근데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환경인데 거기서 복합적으로 이용해버리면 양호한 환경이 다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용주거에서는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개념이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여기에 상업기능 또는 업무기능이 보완된 지역이에요. 내용을 생각해보면 이미 복합적으로 돼 있죠. 이미 복합적인데 굳이 복합용도지구를 또 지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중에서 일반 주거지역 여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생기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우리가 배우는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복합적인 게 상업지역이에요. 더 이상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 전용공업지역은 중화공해성 이런 지역들이에요. 거기다가 복합적 이용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중공업지역은 준주거처럼 이미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지정할 이유가 없고 일반공업지역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필요가 생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걸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들인데 미개발지니까 여기다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다만 관리 중에서 관리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있죠. 이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미개발지 중에서 그나마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자연녹지하고 비슷한데 자연녹지는 도시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주변이 다 개발돼 있으니까 굳이 복합용도지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뭔가 필요한 시설들이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약간 좀 복잡하긴 했는데 결론을 딱 외우셔야 돼요.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일일계라고 외우시고 일일계. 친목계를 매일매일 한다 생각하면서 일일계. 그리고 지역이 3개라서 지정 범위도 해당 용도지역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 이 정도에서 딱 외워두시고요. 시도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게 있어요. 앞에 용도지구 9개가 있었는데 그거 외에 조례를 통해서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단 완화하는 내용이 신설은 안 되고 용도지구 중에 조례로 추가 세분하거나 세분할 수 있는 게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중해소멸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4가지 또 앞에서 세분하는 것 외에 추가로 세분하거나 또 세분 안 됐던 걸 세분할 수 있는 게 요 4가지가 있고 이것도 단순하게 두 문자로 경특, 중특이라고 좀 외워두시고 경특, 중특 조례로 추가 세분 또는 세분, 경특, 중특 이렇게 외워두세요. 리모델링 완화하는데 경관지구, 고도지구 안에서 완화하는 게 있고 이거는 그냥 리모델링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경고했다 생각하면서 리모델링 경고라고 그냥 외워두세요. 빈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조례로 세분하는 거, 조례로 신설하는 거 이 정도 좀 잘 받으시고요. 특히나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1일계다. 범위가 3분의 1이다. 이런 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용도지구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그 내용을 필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지구 관련해서 먼저 용도지구를 지정하는데 용도지구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그 결정하는 사람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사람들이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앞에 설명했듯이 여기는 지정 특례가 지정에 관한 특례가 없기 때문에 용도지구로 지정된 것을 본다 이 말이 나오면 틀린 거로 풀어야 된다 그랬죠. 용도지구가 종류가 9개가 있고 외울 때는 경치, 보고, 복특, 빵빵계라고 외웠죠. 그래서 경, 취, 보, 고 그다음에 복, 특,
빵개. 여기서 두 문자로 경치 보고 복득 빵개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요 세분이 되는데,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죠. 그래서 경자, 시가 특별하다 이렇게 외웠죠. 경자, 시가 특별하다.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경관지구는 경관보존 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하는 건데, 자연경관지구는 산이나 구릉에서 경관, 시가지 경관지구는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에서 경관, 그다음에 특화경관지구는 특화된 경관이에요. 그 특화된 게 수변이나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등의 특별한 경관, 특정 지역에만 특별한, 특정 지역에 특화된 경관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의미는 쉬우니까 이 종류를 외우시고, 취락지구는 술 먹고 취해서 집에 가서 잔 거죠. 그래서 집단과 자연, 이 중에 집이 개집이라 했죠. 개집. 그래서 개발지향구역 안에 있는 취락이 집단 취락지구. 그다음에 녹지 지역 등에 있는 취락은 자연 취락지구죠. 그다음에 보호지구는 보여주세요 네 글자로 줄여서 보역중생이라고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보역중생.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해술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의미도 그냥 이름대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니까,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면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보호, 문화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중해술 보호지구는 이름 그대로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는 거. 생태계 보호지구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그다음에 고도지구는 세분이 안 되죠. 단 높이를 제한하는데 높이에 최고 한도를 제한하겠죠. 최저는 따로 제한할 이유가 없죠. 최고 한도를 제한하는 거고,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는 거라 그랬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제한하는 이유가 주거 환경 또는 청소년, 그다음에 교육 환경 이런 걸 보호해야 되니까 유해 시설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이고, 방제지구는 풍세 등등 기타 재해 예방. 그다음에 이 방제지구가 방시자 이렇게 나누죠. 방시자, 방시역 여동생 방시자. 시가지와 자연방제지구. 시가지가 인구 많이 모여 사는 동네, 인구 밀집 지역. 거기서 시설을 개선해서 재해를 예방한다는 거고, 자연방제지구는 해안변 등 이게 인구가 없는 지역이죠. 토지 용도가 낮은 지역. 여기서 건축을 제한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개발지능지구가 계주, 산관, 복합 특정이죠. 살면서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두 개 이상 섞이면 복합이고, 앞에 있는 기능을 다 제외하면 특정이 되는 거고. 의미는 그대로니까 주거개발지능지구는 주거기능 중심으로, 산업유통은 일하는 건데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중심. 그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는 이름 그대로 관광기능, 휴양기능 중심. 복합은 두 개 이상 기능 중심. 특정개발지능지구는 주거, 공업 등 앞에 있었던 요 기능들,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휴양 요 기능들, 그거를 제외한 이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게 특정개발지능지구. 그래서 용도지구는 종류 외우고 세분 외우고 그 기본 의미를 쭉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지정 세 군데라 그랬죠. 일일계라고 했죠. 일일계.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 주의할 거는 상업지역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정 범위가 지역이 3개가 있으니까 범위도 3분의 1이다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용도지구를 시도대도시 조례로 신설할 수 있죠. 신설하는데 완화 안 된다 그랬죠. 참고해 보시면 용도지구 신설 관련해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신설, 허용이 안 된다. 즉 용도 지역에 의한 행위 제한, 또 용도 구역에 의한 제한들을 완화하는 신설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도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또는 세분 안 됐던 거를 조례를 통해서 세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조례로 세분한다. 경특, 중특이라고 외웠죠. 조례로 세분, 경특, 중특입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를 조례로 세분, 그중에 특화경관지구를 조례로 세분할 수 있고,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를 조례로 세분할 수 있고, 또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조례로 세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로 세분, 경특, 중특 간단하게 외워두세요. 그리고 참고해 보면 이 경특, 중특과 헷갈리면 안 되니까, 경관지구, 고도지구 안에서 완화하는 게 있는데,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 높이 등을 완화한다. 그래서 리모델링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경고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경관지구, 고도지구에서 리모델링 때문에 완화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오전에 이론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요약해서 암기상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걸 토대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으로 지정을 하죠. 계획 결정하는 사람이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니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가 용도지구 지정이라는 사항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 근데 용도지역과 다른 점은 용도지역은 지정된 것으로 본다가 있는데 용도지구는 그 지정 특례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정할 때는 반드시 계획 결정을 통해서만 지정하는 거고 용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푼다 그랬어요. 용도지구 종류, 그 세분에 관한 사항을 외우셔야 돼요. 오전에 대충 외웠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용도지구 종류 9개가 있고 두 문자로 외웠습니다. 시골 가서 뭘 봤죠? 경치를 봤죠. 경치. 그래서 경치 보고. 그래서 취인데 이제 치루해서 경치 보고 이렇게 외웠죠? 그다음에 경치 보고 동네 경치가 워낙 좋아서 집 살려고 찾아갔죠. 어디 찾아갔다? 복덕방. 근데 복특방이죠. 경치 보고 복특방. 방이 없었죠. 빵개였죠. 그래서 경치 보고 복특방 빵개. 그리고 그 의미는 쉽죠. 경원 경관지구, 취는 취락지구, 보는 보호지구, 고도지구, 복은 복합용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또 방제지구. 뭐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방제, 방화. 그다음에 걔는 개발진흥지구. 성명을 외워두시고 이 중에 의미는 경관보호고 취락정비고 보호하는 거고 높이고 의미는 뻔해요. 근데 두 가지만 주의한다 했는데 복합용도지구는 입지를 완화한다. 이거 입지를 완화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 그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그거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그 세 분 경관지구는 특별했죠. 경자시가 특별했죠. 경자시가 특별하다. 경자시특. 자는 자연경관지구, 시는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이 중에서 산구름 관련된 게 자연경관지구, 그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는 시가지 안에서의 도시경관. 특화경관지구는 특화된 특별한 경관. 지역 내 주요 수계, 기타 수변 또는 문화와 관련해서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근데 취락지구는 술 먹고 취했죠. 취해서 일단 집에 갔죠. 집에 가서 잤죠. 그래서 집단과 자연. 이 중에 이 집이 개의 집이다라고 기억했죠. 그래서 개발장구역 안에 있는 취락은 집단 취락지구. 녹지지역 등에 있으면 자연 취락지구. 보호지구는 보여주세요. 네 글자 줄여서 보역중생이라고 했죠. 보역중생. 역은 역사문 환경보호지구, 중열순을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이 중에 역사문 환경보호지구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보호. 그다음에 중요시설물, 학교가 아니라 항만, 공항, 공용시설 등등 이런 중요한 시설물 보호. 생태계 보호지구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보호. 고도지구 세분 안 되죠. 복합용도지구 세분 안 되고. 그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세분이 안 되고. 방제지구는 방시역 여동생이 누구죠? 방시자죠.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이 중에서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 특정 시설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겠다. 헷갈리면 시자를 보면서 시가지 방제지구가 시설 개선이다. 자연방제지구는 건축을 제한하는 거다. 개념이 서로 구별되어야 되고요. 방화지구는 세분 안 되고 개발진흥지구는 살면서 일도 하고 놀기도 했죠. 사는 거 주거, 일하는 거 산업유통, 노는 거 관광휴양. 그다음에 두 개를 섞으면 복합 다 제외되면 특정이 되죠. 그래서 개주산관 두 개 이상 섞이면 복합 다 제외되면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용도지구 중에서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아무데나 지정할 수 없고 딱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를 매일매일 친목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매일매일 친목계, 일일계죠. 일일계.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 적어도 상업은 해당이 안 된다. 그다음에 지정 범위가 세 개니까 해당 용도지역의 3분의 1. 그다음에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죠. 단
완한 내용이 신설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를 추가 세분하거나 세분할 수 있는데 두 문자로 외웠죠. 경, 특, 중, 특. 그래서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조례로 추가 세분하거나 세분할 수 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위해서 높이 등을 완화하는데 리모델링을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리모델링 잘하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했죠. 경고. 경관지구 고도지구에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 높이 등을 완화한다. 자, 여기까지 요약해서 정리를 했고, 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31페이지예요. 41번입니다. 국토개법상 용도지구 그 세 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 모두 고른 것. 자, 먼저 보호지구. 보호지구는 보여주세요. 이 말이 생각나야 되죠. 보여주세요. 보역중생. 그래서 보호지구는 역중생. 딱 맞죠?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래서 기억부는 이제 옳고, 근데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옳은 걸 옳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틀린 거, 확실하게 틀린 걸 빼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니은번을 보면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방시역 여동생, 방시자저, 시가지와 자연. 자연, 그리고 시가지. 이건 맞는데 특정 개발 방제지구 이런 거 아예 없죠. 그러니까 니은번 틀린 게 확실하죠. 옳은 거 골라야 되는데 니은번 하나밖에 안 빠져요. 니은번 일단 빠지니까 4번 답이 아니고. 그다음에 디귿번에 경관지구는 특별했죠. 누가 특별했다? 경자시가. 경자시가 특별했어요. 근데 주거 경관지구 이런 거 없죠. 디귿번 틀렸으니까 디귿번을 또 빼고. 남은 거는 이제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이 옳았으니까 보나마나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럼 2번을 니을번 확인해 보면 취락주고 술 먹고 취해서 집에 가서 잤죠. 집에 가서 잤다. 자고 끝났는데 농어촌 또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이런 형태의 문제는 실수 없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 42번입니다. 국토개법상 개발지능지구를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 관련되는 문제죠. 조금 더 세분해서 나온 것뿐이죠. 개발지능지구는 개, 주, 산관, 복합특정 이게 생각나야 되죠. 개발지능지구, 개주, 산관, 복합특정. 그래서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특정. 주거개발지능지구 있고 또 중요시설물 없죠. 이런 거 없죠. 복합개발지능지구 2개 이상 섞인 거죠. 특정은 외기능이죠. 관광휴양, 개주, 산관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뭐 이것도 외운 그대로 그냥 풀면 되는 거고.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 자, 기억본 내용은 모르면 안 되죠. 집단 취락축의 집이 개집이다라고 했죠. 개집. 기억본에 들어갈 거는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 이게 이제 집단 취락주가 되는 거니까 답은 1번 아니면 3번 중에서 골라야 돼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공업이냐 상업이냐 둘 중에 이제 골라면 되는데 복합개발지능지구라는 거는 2개 이상 기능인데 그 기능이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요 중에서 2 이상. 그래서 그 기능이 살면서 일하는 거 그리고 노는 거. 그러니까 주거, 일하는 게 공업, 유통물류였죠. 그리고 노는 게 관광휴양.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공업이 들어가야 되죠. 2개 골라놓고 나면 공업이냐 상업이냐 둘 중에 고르는 거니까 당연히 상업이 아니라 공업이겠다라고 판단이 되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걸 정확하게 딱 기억할 수 있게끔 공부가 돼야 됩니다. 44번 문제입니다.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 그러니까 이건 이름 그대로 풀면 되잖아요. 개발 정비하는 거니까 용도지구가 뭐 개발지능지구 이런 게 나와야 되죠. 개발지능지구. 뭐 개발이 나와야 되죠. 복합용도 이거는 일단 답하고 관계없고. 그다음에 개발지능지구 세분할 때 살면서 일도 하고 놀기도 한다 그랬죠. 공업 유통물류니까 주거하고 관계가 없고 일하는 게 공업 유통물류, 일하는 게 산업유통이었죠. 그래서 주산관 복합 특정인데 복합은 섞인 거고 특정 외의 기능이니까 이건 뭐 답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건 주거는 사는 거, 이거 노는 거, 여기 일하는 거 딱 생각해 보면 산업유통 개발지능지구 답을 이렇게 쉽게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문제들이 다
외워놓으면 다 풀린 상들이에요. 무슨 뭐 내용을 이해하고 뭐 이래서 푸는 게 아니라 외운 그대로 푸는 상들이니까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 45번 본다. 국토개발법상 시도의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가. 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때는 아무데나 지정할 수 없고 세 군데만 지정하는데 세 군데를 매일매일 침목계 일일계라고 했죠. 일일계.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 주의할 거는 상업지역은 해당이 안 되더라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계에 해당되는 거 일반주거, 일반공업. 근데 여기는 같은 일이라도 일반 상업은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그 계획관리, 일일계,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을 요거만 해당되죠. 나머지 준주거, 근린상업, 일반 상업, 상업은 다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 2번. 이것도 이제 외운 대로 푸는 거예요. 복합용도지구 지정 1일계다. 그래서 범위는 3분의 2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오늘 다음 시간에 이어서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